거대한 고래가 한 마리 보이고 그 고래 뱃속에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고래의 시체는 아니고 조형 작가가 만들어낸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진짜 고래 시체가 떠밀려 왔는데 그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거대 플라스틱과 작은 플라스틱들이 관찰이 되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영감을 받은 작가가 만들어낸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뱃속에 이렇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아마 이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구 환경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플라스틱 문명에 플라스틱이 주는 이로움과 편리함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되겠죠? 보시면 가파르게 쭉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4억 5천만 톤이라는 숫자가요 사실 언뜻 이렇게 머리에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고 추산이 되지 않아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양이다.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 동안에 플라스틱의 개발이 다양하게 시작이 되었고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그 전체적인 규모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51%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31%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플라스틱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역시 플라스틱을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몇 킬로예요? 98.2kg을 1년간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좀 부끄러운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참 플라스틱 꽤나 좋아하는구나. 저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이 어느 곳에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림 지도를 보시면은요, 수와 중량, 플라스틱의 개수와 전체 그 플라스틱의 무게를 갖다가 표시한 것인데 위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죠. 밑에는 마크로 플라스틱, 보통 큰 플라스틱, 우리가 뭐 페트병 같은 거 이런 정도면 마크로 플라스틱에 해당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것들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바로 태평양 지역에 벨트가 빨갛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서쪽에 하와이 섬이 있죠. 그 섬 근처 어디엔가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엄청 몇십 배 더 많은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형성됐대요. 이 지구의 그 대양의 해류는 순환하잖아요. 순환하면서 플라스틱은 이제 보통 둥둥 뜨니까 이것이 해류를 타고 순환하다가 이상하게 순환이 정체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물에 뜨는 플라스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빨갛게 영어로 핫 스팟, 뜨거운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개수가 많고, 그러나 중량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량은 그렇게 숫자만큼 그렇게 시뻘겋게 그림에서 표시되지 않았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가겠죠. 알갱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역시 하와이 인근에 있는 플라스틱 섬의 미세 플라스틱의 중량도 최근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마크로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바게스, 페트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좀 덩치가 있는 플라스틱은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역시 그 지역에 많이 모인다. 숫자는 많지 않아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밝은 초록색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게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빨갛게 보여요. 왜? 덩치가 큰 만큼 무게는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결국에 동일 지점이 대형 플라스틱이든 미세 플라스틱이든 모여 있는 지역이 있더라. 그것이 거의 섬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육상의 플라스틱 오염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은 실로 심각하다. 자, 이제는 대형 플라스틱 얘기는 그만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아주 원형의 플라스틱은 별로 없고 불규칙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를 장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축 기준으로 5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작아서 100 나노메타, 이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100 나노메타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우리는 나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mm 이하짜리로부터 100 나노메타 이상의 크기를 갖는 모든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뭐다? 미세 플라스틱이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DNA도 있고 박테리아도 보이고 찐득이도 보이고 개미도 보이고 나방도 보이고 개도 보여요. 그렇죠? 이거 뭐에 왜 보여주죠?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노라는 것은 거의 분자 수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5mm 정도의 사이즈는 작은 개미 정도의 사이즈예요. 거대 플라스틱도 있어요. 메소 플라스틱, 중형 플라스틱, 마크로 플라스틱, 대형 플라스틱, 메가 플라스틱, 엄청나게 큰 플라스틱.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대형 것이 아니고 작은 것,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보다 혹은 더 작을 수 있는 내노 플라스틱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mm보다 작은 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정도의 기준밖에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또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대번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1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칫솔이 있고 치약이 거의 짜져 있어요. 그 위에는 자동차 표면을 문지른다거나 아니 심지어는 피부 표면을 갖다가 문지르는 뭐 스크럽이라고 그러죠. 그런 연마제 계통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빨을 잘 닦기 위해서는 치약이 필요하죠. 치약에는요 연마제와 세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빨이 잘 닦이고 입안에 그 이빨에 붙어 있는 플러그, 치석이죠. 이런 것들이 잘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빨이 닳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연마제 역할을 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큰 그림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1차 미세 플라스틱 알맹이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처음에 치약에 넣기 위해서는 치약에 적합한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있겠죠. 그것이 가령 뭐 1mm짜리다. 또는 뭐 0.1mm 크기의 사이즈다. 그럼 그것의 용도에 맞게 제조 공장에서 그 사이즈에 맞게 특정한 재질로 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해요. 그것을 치약 공장에 갖다 팔면 치약 공장에서 그것과 세정제와 뭐 젤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치약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즉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용도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반면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었는데 뭐 페트병이라든가 무슨 큰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해양에 투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요, 태양빛이 계속 쬐집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좀 차갑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도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돌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겪듯이 이런 플라스틱들도 풍화작용을 겪게 돼가지고 큰 플라스틱이 뭐 이만한 플라스틱으로 다시 더 작은 거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플라스틱으로부터 잘게 쪼개져서 5mm 이하 사이즈로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대 플라스틱은 차지하고 눈에 막 보이는 플라스틱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바닷가 가보면 막 사람들이 쓰고 버리고 어디선가 떠밀려온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적당히 이렇게 청소 인력을 동원해서 또는 내가 직접 이렇게 걷어내면 쉽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mm보다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은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변이나 바닷물에서 그걸 다 걷어내겠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동그라미 친 자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의 낙동강 이슈아리, 즉 하구입니다. 하구라는 곳은 담수와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죠. 그런 지역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측정해 봤어요. 그리고 또 인천 경기만 지역, 그쪽 지역 바닷물에서 떠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해 봤는데, 그림에서 그래프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 낙동강 지역과 하구 지역과 인천 앞바다, 경기만 지역에서 검출이 됐어요. 이거 불명예스러운 자료입니다. 아까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요. 물론 이 자료에서 1등은 영국에 있는 어떤 강하구 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것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낙동강 하구 지역, 이 부산 지역이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이죠. 그렇죠? 인구 밀집 지역이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의 폐기물 처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기수역과 그 다음에 해수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개수도 엄청나게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물고기,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살겠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더 두려운 사실입니다. 2016년에 국내 모래 해변 20곳에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평균 농도가 1제곱미터당 2,776개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높게 나온 지역도 있고 적게 나온 지역, 평균으로 2,776개, 거의 3,000개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상위권, 아주 최상위가 아니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꽤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나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해양으로 대양으로 이제 방출한다고 해서 바닷물의 생태계 물고기들이 이제 또는 어패류나 이런 것들이 방사능에 오염될까 봐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일본의 그 수산물을 야, 그거 수입하지 말자, 뭐 이런 넌 나는 안 먹겠다, 일본산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방사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은 방사능만큼 무섭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경을 꺼도 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오염인자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바닷물, 그 다음에 해변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중상위권이라면 이곳에서 채취된 어패류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고민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다 말고 담수 환경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고 버린 하수들이 바로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수 처리를 어느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은 좀 분해를 시키고, 뭐 인이라든가 질소 이런 것도 뭐 녹조를 또 유발하니까 이것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방출수 또는 배출수 형태로 강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겠죠. 그런 나가는 그 하수 처리장 방출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세제곱미터당 수십에서 수백 개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하수 처리장의 처리 시스템은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엔 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강물을 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물 1세제곱미터에서 대략 1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수돗물을 먹고 살죠. 물론 지하수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수돗물을 씁니다. 식수로. 그러면 강물이 바로 수돗물의 원수죠. 강물을 다시 모아다가 정수장에다 집어넣고 수돗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정수 시스템도 어떤 입자성 물질들을 가라앉히고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채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플라스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완벽한 정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에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